자,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죠.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 단기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보통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오늘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요즘 금리, 즉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빚이 많으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래저래 내년 금리에 대해서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학적 근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틀을 이해를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금융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방송 막 듣고 하실 때도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내년도 2023년도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주장을 할 건데 그 이야기의 근거를 사례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적정금리를 예측하는 데 자주 쓰이는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테일러 준칙이 설명하지 못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수준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공식인 테일러 준칙의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수식만 보면 머리 아프시죠? 이게 그 테일러 준칙 수식인데 근데 이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나면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변수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I, 이거는 금리 목표치고요. 이 I 값이 그 테일러라는 분이 적절한 기준금리다 생각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R, 요 R은 실질 이자율을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실질 이자율 R 값을 대략 0.5%로 두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 R 값, 실질 이자율 R 값을 0.5에서 1%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R값을 0.5%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파이라는 변수가 나오는데요. 이건 현재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그 퍼센티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12월 20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표를 보면 이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이 5.1%예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Y-YP 나누기 Y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GDP 갭입니다. 이건 목표로 하는 GDP에 대비해서 실제로 GDP가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GDP는 우리 국내 총생산이죠. 그러니까 이 Y값은 실질 GDP, 실질적인 우리 국내 총생산값이고 여기서 YP는 잠재 GDP입니다. 이제 잠재 GDP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목표로 삼는 GDP, 목표로 삼는 그 국내 총생산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0.5를 곱해서 GDP 갭의 영향률을 이자율 목표에 딱 포함을 시킵니다. 국내 GDP 갭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전환됐거든요. 근데 금년 들어서 이게 플러스 값으로 전환이 됐고요. 내년에도 이 GDP 갭이 플러스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Y-YP 값은 대략 0에 가까울 걸로 봅니다. 그리고 뒤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 별로 표시되는 이 인플레이션 갭인데 이게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파이 값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고요. 그리고 이건 5.1%입니다. 그리고 파이 별은 목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이 목표 값이 보통 2%죠.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우리 물가 상승률이 2%죠. 그러니까 이 파이 마이너스 파이 별 이 값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개수인 0.5를 곱해서 이자율을 목표에 반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테일러 준칙 공식을 활용해서 이 조건으로 제가 딱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적절한 이자율 수준은 7.5% 수준이 됩니다. 근데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3.25%예요. 테일러 준칙이 예측하는 적정금리, 이 계산에 따라서 7.5%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크게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큰 폭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테일러 준칙에 근거한 금리 수준 7.5%가 딱 현실에 적용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테일러 준칙에서 이용하고 있는 변수가 GDP 갭이랑 뭐 인플레이션 갭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단지 이런 몇 개의 변수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에 너무 많이 부족하겠죠. 또 이 테일러 준칙이 규정하는 개수값 여기 0.5 이 0.5 값도
경제 여건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준칙을 통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4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경제 및 실물 경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그리고 세 번째 물가,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시장입니다. 자, 먼저 한국은행은 금리를 결정할 때 세계 경제와 그리고 실물 경제를 고려해요. 근데 2022년 세계 경제는 어땠나요? 통화 정책이 좀 긴축 기조로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에너지 수급 차질이 많이 있었고요. 또 중국 경제도 많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었죠. 그리고 국내 경제는 2022년 3월 이후로부터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내수 회복세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성장세가 되게 낮아졌어요. 또 민간 소비와 그리고 설비 투자 이 지표는 좀 개선되는 듯 했는데 글로벌 수요가 좀 많이 둔화되면서 상품 수출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국내 주요 성장 지표를 보면은 2022년에 실질 GDP가 작년 대비 전기 대비해서 0.3% 증가로 굉장히 낮은 폭의 성장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한은은 금리 결정을 할 때 고용 현황도 중요하게 파악합니다. 15에서 64세 그 고용률은 69%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 상승했고 또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실업률 2.3% 이거는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자연 실업률 추정치인 3.9%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자, 이 수치 이렇게 낮은 실업률이 말해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고용 현황이 꽤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50대와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청년들과 그리고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좀 둔화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포인트입니다. 또 고용지표가 경기의 후행지표 성격을 띠거든요. 그래서 현재 높은 고용률이 미래의 경기 활성화를 예측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렇게 꽤 양호한 고용 여건 속에 다른 좀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한국은행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 시에 이런 고용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도 고려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물가는 한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일 겁니다. 12월 20일에 나온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6월 7월 정도에 6%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석유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5%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물가인 근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로 갈수록 오름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목표로 하는 물가 2%에서 지금 현재 5.1%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목표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에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2023년에도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걸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은은 금융시장도 이 현황을 감안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자,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죠.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 단기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보통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자, 12월 22일 기준으로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3.541% 확인했고요. 그리고 3년물 단기국채 금리가 3.617%였어요. 자, 이렇게 장기 10년 그리고 단기 3년 이 채권 금리 차이가 현재 마이너스 7.6bp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076%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단기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예요. 이 단기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어요. 여기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말은 회사들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얼어붙은 채권시장 이 대출 금리 급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화된 기업이 도산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기업들이 도산하면 실업률도 막 올라가겠죠. 그리고 경제도 힘들어질 겁니다. 대략 이런 상황이고 한은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반영을 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금리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공식인 테일러 준칙과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중요하게 고려하는 4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세계경제와 실물경제, 그리고 둘째는 고용, 그리고 셋째는 물가, 그리고 넷째는 금융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감안을 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금리는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요. 혹시 금리 결정의 근거를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셔서 보도자료 탭을 딱 클릭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경제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